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었죠? 그나마 또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네요. 아유, 요즘에 이제 네. 이직을 하고 나니까 일이 줄어서 좀 살만합니다. 아, 그렇죠. 여유라는 게 이게 또 쉬운 게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까까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간단하게 조금만. 일단 뭐 장소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폐공장입니다. 폐공장. 오. 폐공장 이야기고요. 위치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공단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단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구역이 있긴 한데 화성 쪽이에요. 경기도 화성. 네, 경기도 화성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죠.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 과자입니다. 요 이야기는 얼떨결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화성 쪽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전기 쪽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전기 쪽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저처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요청드린 일이 있어가지고 제 쪽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일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는 얘기가 혹시 화성 쪽에 갈 일 있으면은 그쪽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라면서 처음에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얘기를 했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게 화성 쪽에 공단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화성 쪽에 있는 공장들이 외곽 쪽으로 가면 갈수록 폐공장들이 늘어났대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폐공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업체가 빠져나가고 나서 빈 공장인 경우가 많고 보통은 그냥 그래도 임대 중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대충 있는 데가 있는데 그날 한번 가신 데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의 지인분이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상황이신데 더블로 필요한 공장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진 자본은 부족하고 어떻게든 공장을 좀 구해야 되고 싼 공장을 찾고 찾다가 화성 쪽에 있는 공장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화성 자체가 어차피 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쪽에서 좀 약간 떨어진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단하고 위치가 가깝고 그리고 어찌됐건 공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다른 민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대형 차량이나 뭐 이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긴 되게 수월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외곽지로 떨어져서 싸게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공장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셨는데 그 공장 소유주분이 안 나오시고 부동산 관리하신 대리인분이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장 관련돼가지고 전적으로 이임 받았습니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 원래 공장 소유주분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해외에 나가 계신대요. 해외에 나가 계셔가지고 대신 제가 위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임장이랑 뭐 인감증명서 이런 것 저런 다 꺼내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보니까 다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계약을 하시고 일단 뭐 바로 전액을 납입을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현장을 한번 보고 가시죠 한 다음에 공장을 딱 가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느끼신 게 이래서 쌌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리더래요.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공장 자체가 위에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막 뜯어져서 날라가 있고 철골 구조로 돼 있는데 철골이 좀 흉물스럽게 좀 녹슬어 있고 차 왔다 갔다 시게 큰 문 같은 경우도 찌그러져서인지 널브러져 있고 좀 그런 식이더래요. 게다가 그 근처를 한번 쓱 둘러보니까 이게 단순히 외진 수준이 아니고 완전 주변에가 그냥 풀밭이더래요. 풀밭. 무슨 갈대도 올라와 있고 원래 공장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끌었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그런 하천이나 이런 걸 많이 끼게 되거든요. 하천 쪽이 약간 습지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막 늪처럼 돼 있는 구역도 있었고 막 갈대 같은 게 무성하게 자란 데도 있었고 주변 자체가 썩 좋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나무들 막 우거진 그런 쪽도 있는데 거기는 멀리서 보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무덤 같은 것들도 막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되게 살벌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쓱 둘러보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예. 왜냐면은 공장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왔다 갔다 하는 큰 길가는 뚫려 있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스팔트 깔린 깔끔한 길이 아니고 콘크리트 길 있잖아요. 시멘트 대충 발라가지고 만든 길. 그런 식으로 길을 내서 되게 길이 크게 나 있었고 가로등이 한 개도 없더래요. 아무리 외곽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큰 길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길 자체가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전기 사장님도 거기를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길 자체가 대형 덤프트럭 있죠? 한 뭐 20톤 가까이 되는 거. 그게 세 대가 일자로 연달아서 같이 그 도로를 쭉 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넓이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한 개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왜 가로등이 없나 했더니 원래는 요 공장 말고도 다른 조그만한 소규모 공장들이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되고 하면서 전신주도 쓸데없이 이쪽으로 오는 거 라인 막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람이 설명을 막 해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하셨고 이제 내가 여기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시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가로등 깔아달라고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장 실 현장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하셨대요. 근데 계약을 딱 체결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계약서 조항이 특이하게 별표를 하나 체크하신 게 있는데 그 별표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공장 입주하고 나서 6개월 내로 공장을 빼겠다고 하면은 공장 매입에 관련된 대금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주는 대신에 안에 있는 집기나 이런 거 빼가지고 옮긴 거 하잖아요. 이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진다 라고 써있더래요.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다. 여기가 입지가 안 좋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냥 빼신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쓰고 뭐 하고 하기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실소유주분께서도 요거는 그냥 안 한다고 하면은 나가는 거는 그냥 편의를 받으려라. 대신 이사 비용이나 뭐 집기 빼는 거나 이런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까지 못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되게 흔하게 있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이 진짜 안 나가긴 안 나갔나 보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 보니까라는 생각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다 하셨대요. 사인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공장 안에다가 이것저것 기기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전기 사장님을 호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친구니까 야 와가지고 나 이거 좀 한번 봐줘라. 내가 돈 많이 줄게 해가지고 얼마 줄 건데 해가지고 농담으로 하시다가 같이 이제 그 공장을 가시게 됐대요. 같이 이제 공장을 쓱 가셔가지고 낮에 이제 딱 그쪽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공장 있는 지역 쪽에 비가 왔대요. 그래서 비 오는데 차 타고 쫙 들어가는데 주변에 이제 뭐 풀가 쫙 돼 있고 무슨 공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 무슨 숲길 막 이런 데를 가는 느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두 분이서 야 여기는 비 오면서 드라이브한데 이거 생각보다 운치가 좋다 이러면서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공장의 근처로 가는데 이 전기 사장님이 뭔가 기분이 이상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친구분은 그냥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는데 특별하게 뭔가 있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없는데 왜 그러지? 뭐가 문제일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갔는데 입구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내리고 나서 그 공장 사장님이 여기야 하고 딱 보여주는 순간 이 전기 사장님이 건물을 바라보는데 건물이 사람 입 모양 있잖아요. 건물 창문 깨진 거랑 지붕 날라가 있는 거 그리고 앞에 중앙 출입문 찌그러져가지고 막 떨어진 거 모양새를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사람 얼굴처럼 보이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순간.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는데 순간 다시 보니까 그냥 낡은 공장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장 사장님한테 야, 이거 얼마 주고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내가 되게 싸게 구했어 하면서 얼마에 했다고 하면서 되게 신나게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싸게 구한 건 맞더래요. 근데 그 위치나 입지 조건이나 주변 상태를 봤을 때는 그래, 좀 싸게 내놓으면 그럴 수 있어 정도의 가격으로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막 의심갈 정도로 팍 싼 거는 아닌 정도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랑 계약 내역도 다 듣고 했는데, 이게 문제면 이런 거 있으면은 주변에 막 소문이 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장 하시는 다른 분들,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딱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는 큰 문제는 없는 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도 추적 오는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공장 안에서도 우산을 쓰고 계셨어야 돼요. 왜냐면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를 보니까 그 전기 사장님이 딱 들어가서 보셨는데 이거는 뭐 손을 여기저기 막 안 대야 되는 데가 없을 정도 다 대야 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다가 딱 생각을 하신 게 여기면은 우리 전기 쪽 말고 소방 쪽도 봐야 되겠네 하면서 그때 저를 딱 떠올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내가 먼저 한번 봐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막 여러 장 막 찍으셨대요.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하면서 두 분이서 막 얘기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요건 여기서 하고 여긴 여기서 하고 하면서 열심히 그려가면서 막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분한테 너는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 넌 여기는 칸막이를 어떻게 칠 거냐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여기다가는 그럼 전등을 몇 개 넣고 막 얘기를 열심히 한참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얘기를 한참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분을 툭 치면서 야, 이거 하고 말을 멈췄어요. 왜요? 친구분이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원래 얘기를 하면은 도면을 보고 있었으니까 도면을 보든지 아니면 전기사장님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정면을 그냥 똑바로 응시하시고 그러지 뭐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면 보고 눈에 초점이 없이 앞만 쳐다보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하자 이러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 왜 이래? 그래서 야 하고 얼굴 앞에 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분명히 왜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친구분은 계속 그래 그렇게 하자.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것도 확인해 볼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비 한참 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기 직전 때 시간대는 한 4시에서 5시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막 이것저것 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한 7, 8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비가 오는 상태니까 완전 암흑천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 불빛 비춰가지고 이거 우산 받쳐가면서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니까 친구 뺨을 막 때렸대요. 친구분 뺨을. 야 정신 차리라고 막 친구분 뺨을 막 미친 듯이 때렸는데 친구분이 뺨을 맞는데 미동도 안 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계속 그러시더래요. 예.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 그렇게 하자 긍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분 뺨을 미친 듯이 때렸대요. 진짜 손이 얼얼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때렸대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는 차라인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뒷덜미를 잡고 확 당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양팔을 막 휘저다 뒤로 철푸덕 주저앉았대요. 철푸덕 주저앉았는데 눈을 감고 주저앉았었거든요. 놀랬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공장 밖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비를 쫄딱 맞은 상태로 공장 바깥에 철 기둥 있잖아요. 철 기둥 앞에 이렇게 턱 하고 주저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친구분이 우산을 들고 안색이 새하얘지셔가지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야 너 정신 나갔냐고
뭐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갔냐고, 왜 그러냐고, 나 너무 무섭다고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전기 사장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 공장 사장님은 전기 사장님한테 니 괜찮냐고 그러고, 전기 사장님은 공장 사장님한테 괜찮냐고 그러고, 그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딱 든 생각이, 일단 빠져나가자. 그래서 막 분하게 차로 뛰어가셔가지고 차를 타고 공장을 빠져나오셨대요. 빠져나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오른손잡이시거든요. 손이 완전 땡땡 부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했더니 그 공장 사장님이 야 일단 병원부터 가자 해가지고 병원 쪽으로 가면서 공장 사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공장 사장님의 시점이에요. 공장 사장님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도면을 보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 여기가 맞지. 야 근데 이건 이거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전기 사장님이 도면도 그냥 바닥에다 떨궈 놓고 볼펜도 바닥에다 떨궈 놓고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래요. 천장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야 왜 저기 뭐 있어? 저기서 뭐 따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야 나 밖에 좀 봐야겠어 이러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 어디 가나 이러고 막 따라가는데 그냥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그냥 막 나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야 왜 저래 이러면서 막 공장 밖으로 나갔는데, 공장 밖으로 나가니까 기둥 쪽으로 가시더래요. 기둥으로 가시더니 기둥을 오른손으로 사정없이 빵빵빵빵 계속 때리시더래요.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기둥을 후려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붙잡고 야 너 왜 그래? 야 미쳤어? 이러면서 막 흔들고 했는데 정말 미동도 안 하고 표정 하나도 변화도 없이 눈에 초점 없는 상태로 계속 기둥만 손으로 후려치고 있더래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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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해가지고. 그니까 이 공장 사장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니까 기둥을 막 미친 듯이 후려치는데 진짜 이 친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 공장 사장님도 막 뺨을 때리고 막 꼬집어 보고 막 별걸 다 했는데 계속 빵! 빵 소리 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게 그치더래요. 그러니까 비 소리 막 들리는데 그 빗소리를 뚫고 쇳덩어리를 맨손으로 치는 소리가 팡팡하고 사방에 막 울리면서 퍼지니까 이 공포감이 극대화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 생각하는 게 일단은 얘 손 다 아작나겠다. 기둥부터 못 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뒷덜미를 잡고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힌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저앉으면서 철푸덕하면서 그때 정신 돌아오신 거 빠져나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기둥을 너무 세게 치셔가지고 손이 이제 골절이 되신 거예요. 아, 아장나지, 진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공장 사장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여기는 진짜 답이 없다 해가지고 공장 사장님이 그 부동산 그 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기 공장 입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공장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 혹시나 뭐 전기나 이런 공사할 거 좀 견적도 좀 뽑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끊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오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장 사장님이 부동산으로 가셨대요. 부동산으로 가셨는데 기존에 계약서 갖고 있던 거 그거 내밀면서 이거를 이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안에 뭐 따로 뭐 집어넣거나 그러신 건 없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다행이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 따로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도 없고 어디에다 다른 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 조건으로 그냥 제가 바로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쪽 건물 안에다가 뭐라도 물건 하나 두셨던 게 있으면은 그거 다 불태워서 버리세요 라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세해가지고 뭔지 너무 궁금해지시더래요 공장 사장님이.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얘기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전기 사장님한테 바로 이제 병문안을 가셔가지고 전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기 사장님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거기 뭐 문제 있는 건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신 다음에 야 그러면은 그 부동산 사장을 같이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을 같이 만났대요. 부동산 사장님을 같이 딱 만났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딱 얼굴을 보시더니만 손이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손이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분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냐고. 맞다고.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는 게 혹시 종교를 믿으시면은 해당되는 종교 쪽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고 무속적인 걸 믿으시면은 무당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전기 사장님은 본인이 어찌됐건 피해를 보신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문제가 있는 거면은 우리도 대처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돌려준다면 끝이냐 이러면서 막 따지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전기라느라고 내가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거 얘기 다 퍼뜨리고 다니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니까 부동산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얘기를 하셨대요. 이 부동산님이 하신 얘기는 그 공장이 원래 제일 먼저 들어온 공장이었대요. 그 일대에서. 오. 일대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공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부동산님이 부동산을 안 하셨대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서 일대에서 그 공장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주변에 다른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공장 이쪽에서 형성된 단지 쪽에서 계속 일 터지고 사고 나고 뭐 부도 나고 하면서 공장이 하나둘 나가면서 철거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공장 하나만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제일 먼저 비어진 공장은 그 공장이었다고. 오. 제일 먼저 들어오고. 네.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나간 공장은 그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 나간 거를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다 문제가 있거나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서 다 사라졌는데 다른 공장들은 누가 매입하러 들어왔다가 안 되고 하니까 땅 주인들이 철거를 다 해버렸대요. 근데 문제의 그 공장 부지랑 그 공장만큼은 땅 주인하고 공장 주인이 똑같은 사람이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여기까지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한 거는 나도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도 있지만 어찌됐건 미안하게 됐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다다. 그러면서 얘기를 딱 끝마치시고는 그러면 계약했던 대로 이행대로 하고 그때 거기 안에다가 뭐 두셨던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아까 말해준 거 잊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시라고 그러죠. 그것도 한번 물어보셨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은 건물을 판매를 하려면 본인이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가보셨대요. 근데 혼자 갔다가 그냥 잘 나오셨대요. 낮에 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별 문제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무속을 좀 믿으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당직을 이제 딱 가셨는데 무당이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니 왜 곧 죽을 놈 같은 상을 하고 들어왔어? 그 얘기를 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그냥 부동산 일 때문에 공장 하나 갔다 왔다. 그러더니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복채 안 받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 무속인분하고 두 분이서 공장을 가셨대요. 그 길로 바로. 근데 그 공장 가기도 전에 한 100m 조금 못 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무당이 차를 세우라고 시키더래요. 예. 그러더니 안 되겠다고. 저기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더 들어갔다가 내가 죽겠다고. 내 힘으로는 이거 되지도 않고 안 되니까 여기 그냥 건물주한테 알아서 무너지게 냅두든지 아니면 싹 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시키라고. 여긴 사람 들어오면 죽어나간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일단 건물주분한테는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했죠. 근데 건물주분이 그거에 대해서 뭐 역정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실 수 있는 만치 팔아보시고 그쪽에서 중간에 그냥 계약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 돈도 일단 보장해 주세요 하면서 그 별표 쳐놨던 그 단서 조항 있죠? 예. 그거를 건물주분이 달아준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는 그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기 사장님이 겪으신 스토리가 그렇게 됐는데 되게 흥미있게 듣고 나서 아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나서 그분은 이쯤이었어 내 기억에 이쯤이었어 내가 주소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 난 차를 타고 가서 근데 이쯤이었어 하면서 막 주변 막 풍광이랑 이런 거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거기 안 갈랍니다 피할랍니다. 얘기만 그렇게 들어봐도.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문제는 그 공장이 또 다른 분한테 판매가 됐나 봐요. 예? 근데 그 공장 매입하신 분이 제 쪽으로 공사 견적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주소는 모르니까 못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그냥 혼자 와서 룰루라라 운전하면서 갔죠. 룰루라라 운전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쑥 가는데 그 해당되는 주소지 딱 가니까 풀밭 쫙 이렇게 펼쳐지고 막 해가지고 갈대 막 있고 막 하천 해가지고 늪지 있고 막 그때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기는 왜 교회진데 있어? 완전 시골이네? 이렇게 딱 차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콘크리트 길 쫙 넓게 딱 펼쳐진 거기를 쭉 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갑자기 느낌이 쎄하면서 이거 좀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면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전기사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이상했던 거는 그거였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가로등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갔대요. 도로가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갔대요. 주변에 다른 게 없는 거 그런 것도 이해가 갔대요. 근데 그 정도로 길게 들어가는 그것도 공단 쪽에 있는 데인데 표지판이 없대요. 그쪽에가 꽤 크게 형성이 돼 있는 단지 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횡단보도면 신호등이면 다 있고 글로 딱 들어가는 큰 길가부터만 이제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땡 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는 무슨 세상하고 차단된 것 마냥 그냥 길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전신주도 없고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들어가다가 그게 그때서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설마 한국이 그래도 좁다 해도 그렇게 넓은데 그냥 비슷한 데겠지. 네. 근데 쓱 공장 근처까지 딱 도착했는데 공장 외관을 보는 순간 와, 맞네. 제가 아예 근처로 그렇게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쓱 가가지고 차 끌고 이제 쭉 가는데 도로 저 멀리서 쓱 보이는 게 공장 외관이 딱 보이잖아요. 그 전기 사장님이 이렇게 살벌하게 생긴 데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설명해준 그 외관이 그대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네.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먼 채 멀리서 있다 보니까 제가 정지한 시점이 그 무속인 분이 얘기했던 그 100m 조금 안 되는 그 지점에 제가 정지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공장 전경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그 공장 전경이 보이는 와중에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기는 난 가면은 100% 홀린다. 이거 100% 홀려가지고 이건 나 못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공장 지붕 위에 머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잔디 인형 아시죠? 잔디 인형. 머리가 잔디 인형처럼 쭉 올라와 있는데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잔디 인형처럼 쫙 올라와 있는데 그 공장 지붕에 서가지고 제 쪽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리면 솔직히 사람 표정 잘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절 보고 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퍼쩍퍼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 옥상에서 그 지붕 위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퍼쩍퍼쩍 뛰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돌려가지고 바로 빠져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진짜 뼈도 묻힐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려면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 이거로 밀자 해서 그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봤는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뭘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기부터 살리셔야 못 됩니다. 일단 그러시냐, 알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전기하고 나서 연락 줄게요 라고 전화를 끊으시고, 그 후로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진 않았다. 와. 공장을 아마 그분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너무 기괴하다, 그 공장. 진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네. 제가 엔간하면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이면은 보통 제 스타일은 모르겠다, 일단 후딱 보고 나오자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가서 정면에서 딱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걸 받으면서 이건 아닌데 진짜? 심지어 대낮이에요.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가 11시 한 40분쯤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인데 해도 쨍쨍 떠있어요. 전 심지어 비도 안 왔어요. 공장 옥상에서 잔디머리한 귀신이 박수치면서 포착포착 뛰면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이거는 갔다간 제가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건물 자체에서 주는 그 외관적인 위협감도 되게 큰데다가 제가 본 거는 걔 하나지, 제가 아마 더 가까이 갔으면 더 수많은 애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는 더 많았겠죠. 그렇죠. 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그래도 사람이 쓸 수 있는 전기, 수도 요런 게 들어오는 건물은 네. 그나마 들어갈 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못 쓰는 건물 있죠? 전기도 안 들어와, 수도도 안 들어와,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폐건물, 요런 데는 확실히 다릅니다, 급이. 그래서 네. 사람들 막 얘기 많이 하는 게 흉가 가지 마라 하는 게 급이 다릅니다. 흉가는 전기랑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는 뭐가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어느 흉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어디 흉가가 갔는데 와, 이건 제대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모르니까 가면 힘든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들려주신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도대체 그 공장은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런 귀신들이 거기 위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이야기가 또 종료가 되네요. 그렇죠. 저도 네. 무서워서 접근도 못 해봤고 제일 가장 많이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조차도 네네. 자기가 아는 얘기는 그게 다다라고 하시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오늘 까까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계란과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시들물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은 계란과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장, 특히나 이 폐공장은 여러분들 외관부터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뭐 가보실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가보시는 거는 뭐 제가 말릴 수는 없겠다만, 가셔서 어떻게 되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특히나 귀신을 보시거나 느끼시는 분들이 갔을 때는 더욱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라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